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개정 운영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명 전략기획 담당관님 나오셔서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략기획 담당관 김종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성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안정화 개정 1조 운용 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안성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 제3조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설치 운용 규정에 따라 일반에게 연도별 세입 재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여유자금을 적립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 420억 원에서 이번 제2의 추경에 500억 원을 추가 예치하여 2022년도 말에는 920억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의 수입 계획 및 지출 계획은 422억 8,076만 3천 원에서 500억 원이 증가한 922억 8,076만 3천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4쪽 수입 계획입니다. 일반에게 전입금으로 500억 원이 증액된 922억 8,076만 3천 원이며 5쪽 지출 계획은 일반 예치금으로 500억이 증가한 922억 8,07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종면 전략기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대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토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규모 응급복구 공사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거는 네. 이따가 읍면동 예산에서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지금 설명드리는 거라서요. 네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우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금이 한 500억 정도 늘어나는 거죠? 예, 일반에게서 이제 여유 재원으로 통합재정기금으로 500억 이번에 전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 말에는 920억 정도 예. 세이브 되는 거죠? 예, 현재 이제 혹시 사용하죠. 이것 관련돼서 혹시 뭐 지출이 이거는 뭐 한꺼번에 지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 이건 지출하려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네. 연도별로 이제 세입이 이제 잘 불균형이 발생됐을 때 이게 한마디로 이제 저금을 했다가 네. 그때 이제 세입이 부족한 연도에 또 이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이런 연도에 이제 그때 충당하기 위해서 이제 재정 안정하기 먼저 설치한 건데 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부자한 건 맞는 건가요, 그러면? 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 재정 안정화 기금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 재정 안정화기 만들어진 계기가 이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시군마다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기금이 다 만들어져 있고요. 시군마다 이제 약간씩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는 데는 그게 많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좀 있을 텐데 시군마다 이게 차이는 좀 높은 데는 높고 낮은 데는 낮고 저희가 약간 높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개정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개정 운영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명 전략기획 담당관님 계속해서 기금 운영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2022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개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설치 운영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용하기 위하여 2020년 10월에 설치되었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수도사업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산업단지 비용부담 특별회계,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등 총 7개 회계 기금에 대하여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합하는 개정입니다. 이번 통합개정 기금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포천 세종관 제2경부고속도로 공사구간의 우리시 편입토지 보상에 따른 공유재산 특별회계 예수금 11억 9,200만 원과 공동주택 원인자 부담금 중 수각시설에 확충되는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수금 500만 원 감액에 따라 총 11억 8,700만 원을 증액되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 1,430억 2,326만 8천 원에서 841억 406만 8천 원을 지출 계획으로 2020년 말에는 589억 1,92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자금 운영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의 수입 계획 및 지출 계획은 1,418억 3,626만 8천 원에서 11억 8,700만 원이 증가한 1,430억 2,326만 8천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쪽 수익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천 세종관 제2경부고속도로상 우리시 편입토지 보상에 따른 공유재산 특별회계 예수금 11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동주택 원인자 부담금 중 소각시설 확충에 사용하고자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수금 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부터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개정 운용계획에 대해서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기금은 사실 이제 기금이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 기금이 한 15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기금마다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자금들이 막 생기는데 그 자금이 이제 이자 발생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 한 군데 모아서 통합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계속 우리한테 예치했다가 또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가서 결국 이제 쌤쌤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관련된 의미가 좀 있습니다. 네, 김정면 전략기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대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 운영계획안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 전략기획 담당관님 세입 예산안과 함께 소관 세출 세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전략기획 담당관과 읍면동 소관 2022년도 제2의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린 순서는 앞서 징수과에서 설명드린 지방세와 세액 수입을 제외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보존 수입의 일반액의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전략기획 담당관 및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15쪽 징수과 세입 부분입니다. 2020년도 제2의 추가 경정 일반액의 총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7.3%가 증가한 1,730억 5,218만 8천 원으로 1조 1,724억 1,67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 대비 695억
3,01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정부 추가 세수 확보에 따른 내국세와 전년도 정산분이 시달되어 보통교부세 567억 4,863만 6천 원, 부동산교부세 116억 8,755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로 마을 방범시설 설치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해 10억 9,400만 원이 교부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조 하단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40억 9,902만 6천 원이 증액된 3,388억 1,42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기금이 포함된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197억 8,354만 8천 원이 증액된 2,448억 3,68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안전관리 사업 등 184개 사업에 대한 내역은 17쪽부터 27쪽까지이며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3억 1,547만 8천 원이 증액된 939억 7,7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통 협치 담당과 소관,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 사업 등 108개 사업으로 예산서 27쪽부터 39쪽까지이며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2021 회계년도 결산 결과 순세경여금 631억 4,08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회계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전략계획 감당한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입니다. 10월에 출범 계획했던 안성도시공사 자본 출자금 306억 1,505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성인지 예산, 컨설팅 및 교육비로 여성가족부에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및 예산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 비용에 대해 무료 지원 계획이 통보돼서 일부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코로나19 등에 따른 출장 자제로 불용이 예상되는 기본 업무 추진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연도별 세입 재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민방위 교육 통지서 등기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부족분과 4대 보험료 증가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부족분을 반영하였고 물가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차량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부족분을 읍면동 공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냉난방기 개최비, 노후화로 주민 불편 민원이 많은 청사 화장실의 리모델링 사업 등도 공통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미개최와 불용이 예산되는 예산액은 근본 추경을 통해 전부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읍면동 지역개발 지원 사업으로 노후된 마을 안길 확부장 및 배수로 정비 등 불편민원 해소와 주민수건 사업 등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올 하반기 미학년 신청사 이전을 위한 청사 이전 비용과 집기로 구입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대동면의 경우 하천, 도로 등 쓰레기 무단 투기 취약지역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주민 불편 민원 해소를 하고자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계획 담당관과 읍면동 소관 제2의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명 전략계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정통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쪽에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를 해갖고 읍면동마다 이제 그 1년에 읍면동장이 이제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이제 막 이렇게 그 도로가 파손되는 데가 있고 쇄골되는 데가 있고 비가 와서 이렇게 저기 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읍면동장이 그때 적시적해서 한 5천만 원을 지금 당초 예산에 줬고 이번에도 그게 부족한 면에서 그게 요구가 돼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부족하니까 이제 나타났으니까 부족해서 그 부분을 이제 지금 요번에 일부 읍면동에 추가로 편성한 상황입니다. 그거는 지금 세부적인 그 내용은 사실 읍면동 저기에 있는데 거기 어디 지역마다 저기 전체적으로 읍면동장이 그때 알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경비입니다. 잠깐만, 제가 최우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기정에 지금 5천만 원 잡힌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관련돼서 좀 사업별 금액하고 일자별로 요거 예. 좀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좀 알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저기 앞으로 계획하고 예. 지금 현재 추진했던 그 사업들 요걸 해서 저기 집행 금액하고 예산액하고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주민센터 운영에 관련돼 있어서 대덕면에서 지금 올라온 건데요. 대덕면에서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사용하는 사무관리비 외에 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감시 카메라에 대한 부분을 지금 증액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동식 감시 카메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저희가 설치를 했었던 그 쓰레기라든가 반복용 CCTV라든가 그 부분하고는 별도로 이번에 책정을 한 건가요? 예. 이제 지금 저희가 그거 말고도 이제 무단투기 때문에 그런 감시 카메라들이 많이 설치돼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대덕면 같은 경우가 이제 저쪽에 내리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다른 읍면동에도 그게 필요한 데가 더 있을 거로 제가 보여지는데 일단 대덕면 같은 경우가 이제 그게 심각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면에서 좀 설치해보겠다 이래서 이제 이번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하천이라든지 뭐 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그런 위험 지역한 지역에 대해서 그걸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보면은 다른 읍면동에도 이런 예산들이 더 향후에 저기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시 전체적으로 이제 감시 카메라들이 여기저기 설치가 돼 있습니다. 사실. 네. 대동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역도 굉장히 넓지만 사실은 도시화되지 않은 지역들이 훨씬 많은 관계로 하천이라든가 주변에 굉장히 쓰레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투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간에 다툼도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생활에 밀접한 이런 시설들이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올라온 거잖아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고무적인 일이지만 행정에서 좀 더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네, 정통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관련해서 여쭤봐도 되죠? 네. 저기 보니까 청사 관련해서 지금 작은 자동문 출입 교체가 있습니다. 청사 자동문 출입 교체가 있는데요. 네. 그리고 화장실도 지금 현재 96쪽입니다. 네. 예, 96쪽에 보면 저희한테 배부하신 거. 그리고 옥상 방수 공사도 들어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보면요. 가견적 같은 게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예? 가견적이 지난번에 이거 올리실 때 예.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 주실 때 이제 부서에다가 얘기를 좀 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이 산출 근거가 나온 아, 예를 들자면 가견적 정도는 예. 알고 있어야 이게 정말 과한지 그만큼이 필요한지 판단이 설 수 있으니까 예. 그 부분을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 그게 예.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예산 요구 설명서에 이런 거 보고는
근데 산출 기초 내역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기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 저희도 이제 그 원래는 그 견적을 받을 그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양성면에서 한 화장실 리모델링비 같은 거 이런 부분도 사실은 견적은 다 받아놓고 있을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나온 건데 거기에 이제 첨부되지 않아서 판단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이 더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 추가적으로 그 왜냐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기 일일이 견적서를 다 품기가 어렵다면 예. 지금 여기면 지역개발 지원 사업에 일죽 태봉마을 재복구공사 네.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업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잘 아. 담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면은 딱 의구심이 전혀 네. 안 갈 정도로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게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고 이게 높아져야 될지 낮아져야 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이제 판단이 좀 서는데 예. 아까 같은 경우는 아예 금액만 예. 무슨 딱 얘기- 적혀 있으니까 굉장히 일단 그 요구 설명서를 예. 더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 네.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은.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황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걸 제대로 다 파악을 하기가 매우 분량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궁금한 건 예를 들어서 17페이지에 보시면요. 설명서, 설명서, 공도시가지 도로변 제초 작업 같은 경우에 기정 예산이 2천이었는데 요번에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이제 3천으로 하는 건데요. 이게 사업 개요, 원 사업의 필요성, 왜 이 사업을 진행하는지는 알 수가 있는데 1,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한 줄씩 들어간 부분도 있고 없는 페이지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건 왜 그런 건가요?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요구 설명서가 이제 그 약간 좀 의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작성이 안 된 부분인데 사실 이제 그 1년 연중에 이제 제초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본청에서도 도로시설과에서 전체적으로 큰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본청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소규모로 그 좁은데 마을하고 연결된데 이런 부분들은 그 읍면동 그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비가 아까도 저기 소규모 소파 공사 저기 좀 부족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이 했는데 지금 저기 그 추석도 다가가고 막 이러면서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경비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요번에 신청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한번 드리면요. 그 설명서에 그 사업마다 그런 증액의 이유를 한 줄씩이라도 넣어주면 저희가 이 책 보고 일일이 다 부처에 전화해 보기가 매우 힘들잖아요. 예. 그렇게 한 줄씩만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게 지금 읍면동 하여튼 주민 건의 사업들 중심으로 읍면동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면 단위가 좀 많은데 액수도 많고 이 주민 요청 사항을 받아서 올리시는 거죠. 그거는요. 지금 이제 그 주민 편익 사업비로 해서 읍면동에서 일부 이제 읍면동에서 신청한 사업이 있고 또 이제 그 저 건설과라든지 뭐 도시개발과를 통해서 들어온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규모가 좀 있는 것은 이제 시청에 이제 그 도시개발과라든지 건설과를 통해서 들어오고 규모가 좀 한 뭐 3천만 원 미만 요 정도는 이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거기다 회계 처리가 되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서 읍면동에 들어온 것은 읍면동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나타났던 부분들이 지금 이제 원래는 본 예산에는 대부분 다 읍면동 들어오는데 이번 추경에는 지금 올해에 꼭 해야 되겠다는 사업들이 이제 일부 읍면동에서 지금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그 전체 15개 읍면동에서 한 6개 저기 읍면동이 이번에 한 3건에서 한 5건 정도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현재 좀 이번 저기 올해 안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 보면 대부분 뭐 도로, 배수로 네.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어떤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SOC 그런 확충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도로나 이런 것들 배수로 필요한데 저희가 사업에 대한 어떤 상상을 못해서 계속 이런 그 눈에 보이는 토목공사 쪽으로 가는 건가 이런 의문이 조금 드는데 그거 예.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은 합니다. 저도 이제 예산도 많이 편성해봤고, 그 이제 설명도 많이 들어보고 하면은, 요거에 지금 언론 부분에서 원래 제가 먼저 보내던 이제 예산 제안 설명 드리면서, 하여튼 1회 추경에는 코로나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주민 편의 사업을 그 일회충에 많이 담아서 했었는데 지금까지 못했던 거 이제 이번에 들어온 거거든요, 사실은. 원래는 3, 4월 달에 일회충에 했을 때 이런 예산들이 많이 좀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이라도 꼭 해야 될 때는 사람들이 지금 일부 읍면동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회추경에 코로나만 했기 때문에 지금 이회추경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요구됐고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못했던 것들 그런 걸 들어왔다는 게 판단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 혹시 요구 그 설명 내용이 부족한 거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요. 그게 면 단위가 있고 동 단위가 있는데 네. 면에는 이렇게 추경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수건 사업들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예. 동은 그런 제한들이 별로 없는 예, 건가요? 원래 이제 동은 이제 그 기반 시설이 잘 돼 있고 대부분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읍면동에서 많이 들어오지 동에서는 가끔 가다가 이제 그 동도 이제 저 농촌 지역이 있는 데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 예산에는 대부분 한 최소한 뭐 3건에서 6, 7건 정도씩 들어옵니다. 동에서도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동에서는 그렇게 큰 저희가 없는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추경 예산에는 그러니까 본 예산에는 비슷비슷한 전체적으로 비슷한 예산이 들어오는데 추경 예산에는 자기 지역마다 약간씩 틀리게 들어오는 상황이고 지금도 청사관리도 일부 읍면동에 들어오고 이러면 안 들어오고 이런 것처럼 약간 그 저기 차등 추경에는 차등이 좀 있습니다. 많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혁 의원입니다. 가드레인 복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본 예산에 그냥 파악을 한 번에 해서 한 번에 추가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기 이제 읍면동 예산에 아까도 말씀하신 거 본청에서는 큰 틀에서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약간 그 국소적인 지역에 그런 부분이 지금 필요하다고 지금 읍면동에서 많이 들어온 건 아닌데 이번에 2건 정도 가드레일 설치하는 걸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산 내역에. 그래서 그 2건은 지금 읍면동에서 그때 지금 하지 않으면 차량 정보 사고가 나고 그런 부분을 지금 읍면동단이 신청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2건은 좀 지금 현재로 좀 빨리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큰 틀에서는 이제 본청에서 그 가드레일 공사도 하고 그럽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네.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 내년 본 예산에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규모 응급 복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데 안전에 대한 거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본 예산에 투여하는 걸 방안을 좀 예. 검토 좀 해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도 이 예산을 하면서 소규모 예산들이 이제 읍면동에도 있고 본청에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막 재포장 이런 데 되는 데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그 의원들이 많이 지적도 해주시고 저희도 예산 편성하면서 확인해서 그런 부분은 예산 삭감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우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섭 의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소규모 응급 복구 사업인데 이게 사업비로 쓰이면 안 되는 거죠. 사업비로 쓰이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응급 응급-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로 쓰여야 돼요. 사업비로 쓰이는 건데 예. 이게 뭐 소규모 응급 뭐 복구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하게 뭐 안전이나 뭐 이러는데 예. 이게 그냥 정상적인 사업비로 쓰이는 게 문제가 있는 원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그냥 각자 단위 사업별로 편성해야 되는 게 예산의 원칙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지금 그 조그맣게 막 300만 원, 500만 원씩 들어가는 부분을 다 하나씩 나열해서 편성하기가 저기 하다 근데 보니까 그건 좀 일부 한번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의원님이 그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다 단위별로 그렇게 편성하는 게 예산 편성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예. 지금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뭐 몇백만 원씩 막 예를 들어 더 어디 퇴골된 지역을 저기 하려면 그때 이제 읍면동장들이 시급하게 가서 바로 봐줘. 예를 들어서 요것 좀 영주물 관리 확인, 잘못해서 예, 그 말씀은 됐고요. 예, 확인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공도읍에서 올린 것 중에 네. 냉난방기 교체 추가 설치 7,800 돼 있는 게 있어요. 뭐 요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어요. 이게 그것도 이제 도대체 크게 말씀을 드리면 내부 연한이 그 한 7년 정도 돼요. 네, 그래서 그 사임은. 구체적인 뭐 자료는 좀 아,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보계면에도 민원실 냉난방기 예. 구입 이거 그 2건에 대해서 냉난방이 신청했는데 예. 그거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 회계에서 이게 지금 금강면 같은 경우는 이게
활동수당이 줄은 건가요? 다 반납한 거네, 이거. 저기 어떤 활동 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금강면 통장, 이장, 반장 활동 보상금. 아, 그거는요. 이제 통장 이장님들은 이제 그 저기 수당도 있고 회의 참석 수당도 여러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예산이 약간 좀 더 저 과하게 편성이 돼서 나머지 연말까지 해서 지출되고 나머지는 요번에 이게 과하게 책정됐다는 거는 지금 이제 지금 어떤 의미죠? 여기까지 와 보니까 지금 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남는 부분인데 이게 많은 금액은 많은 아니고, 금액은 아니고요. 예, 작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좀 그 서운면에 소규모 시설물 정비공사라고 돼 있어요. 예. 이거 구역은 어디죠, 이게? 세출 예산의 1번 그 서운면 소규모. 이게 소규모 시설물 정비공사 이게 2천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혹시 예산팀장님 그거 그 설명서 설명. 하시고 계속 하시죠. 그 네.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미양면 관련돼서는 신청사 사무실 집기류 내역 좀 확인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좀 체크한 게 좀 있어서. 이게 대덕면에 냉난방 구입비가 지금 얼마 들어가요? 700? 예. 700인가요? 가격도 이것도 한번 좀 자료를 좀 주셔. 이게 좀 비싼 것 같아서. 예. 근데 제품마다 약간씩 차이점이 있어서 견적서도 약간 예, 그래서 그거는 한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대농마을에 그 대덕면에 대동마을에 4개소 쉼터 정비공사 예. 그거 내역도 좀 예, 주셨으면 그 좋겠는데. 4개 마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 말씀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성면 청사 관련돼서는 이거 신축 계획이 언제 정도로 보시는 거죠? 양성면 청사 저기 현재로는 이제 앞으로 향후에는 있는데 현재로는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예산이 들어온 거고요. 신축은 아닙니다. 근데 신축 계획 언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회계과에서 하는 거라 아직- 제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전체 청사에 대해서 신축 계획이 쭉 계획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혹시 보고 한번 네. 드릴 겁니다. 뭐 의원님들한테. 이거 리모델링 공사는 알고 있어요. 뭐냐면 이게 남녀 구분도 잘 안 돼 있고 예, 예, 화장실이 맞습니다. 완전히 형편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거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것도 여기도 양성면도 지금 소규모 그거 관련돼서 자료는 좀 다 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 원곡면은 신축 청사 준공 예정일이 내년인가요? 내년 4월? 내년도 4월인데 약간 한 2개월 정도 늦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내년도 4월 정도를 준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자료는 조금 받아서 예, 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예, 예, 예.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죽산면 것도 그 냉난방기 거 관련돼서 좀 확인 좀 해주시고요. 예. 자,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면 전략기획 담당관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